안녕하세요. 미주영 보스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기도에 살고 계신 30대 여성분이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마 2006년쯤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여름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당시에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살던 곳이었지만 성인 되어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를 마친 뒤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로 놀러 갔는데요. 당시 초등학생들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만나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 등 재밌는 놀이를 하거나 학습지를 하고 학원을 다니며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켰던 집이 아니어서 방과 후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았는데요.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는 앉아서 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놀이터 구석에 작은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엔 여름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채를 들고 잠시 나와 앉아 계신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흐려서 어른들이 놀이터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와 친구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친구들과 재밌게 숨바꼭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잡혀서 술래였고 시선이 다른 곳이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벽에 푹 숙이고 술래 역할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제 찾는다며 3번 구호를 외치고 친구들을 찾으려고 고개를 벽에서 떼어낸 뒤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뒤에는 혈색이 창백하고 스포츠 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게 왜 내 뒤에 서 있냐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아이는 뭐가 즐거운지 제가 놀란 모습을 보며 웃었고 저는 기분이 나빠서 친구들을 찾으러 가려고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는 너 친구들 다 죽었다라며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 남자아이는 너 친구들 우리 엄마 오면 너흰 다 죽었다며 깔깔거리며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남자아이의 웃는 모습이 너무 기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창백한 얼굴에 웃는데 이를 자세히 보니 이에는 곰팡이 같은 게 덕지덕지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혼자서는 도저히 친구들을 찾기 힘들어 친구들에게 못 찾겠다며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소리를 듣고 하나둘 나오면서 찾지도 않고 이러기 있냐며 이야기했죠. 그러다 제 앞에 있는 아이를 보자 제 맨날 구석에서 혼자 우리 보고 있던 애 아니냐며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자 남자애는 정작 구석 쪽으로 뛰어가더니 쪼그려 앉더니 손을 다리에 모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마치 평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듯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아무런 말을 못했고 고함을 지르며 놀이터를 벗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니 친구에게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친구는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쉬던 중 아까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 놀이터를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놀이터가 잘 보였는데요. 혹시나 싶어 베란다에 나가서 살짝 문을 열고 베란다를 바라보았는데 아까 아이가 쭈그려 앉아있던 곳에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머리 길이는 엉덩이까지 오는 긴 생머리였고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까 아이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문을 더 열어서 그곳을 자세히 봤는데요. 그 순간 아주머니 앞에서 아이가 나오더니 아주머니와 저희 집을 가리키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하고 소름 끼쳐서 바로 창문을 닫고 베란다에서 나가려는데 제 바로 뒤에서 아빠가 거기서 뭘 그렇게 보고 있냐며 물어보셨고 방금 상황에 대해 다급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나도 한번 보자며 이야기하고서
다시 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아빠는 못 찾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좌우로 돌아보며 있었고, 저도 아빠가 보고 있는 창문 밑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놀이터를 보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아이와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웃으며 그 아이도 너와 놀고 싶었던 것 같다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날 봤던 아이의 모습과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아이와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소름 끼치더군요.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친구들과 놀이터를 옮겨가며 놀기 시작했고, 다행인지 그 아이는 그 일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준 거라며 시루떡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안 먹어서 저와 아빠 둘이서 떡을 먹었는데요. 다음날 저와 아빠는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인해 새벽에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빠와 저에게 급성 식중독이라며 이야기했고, 그날 같이 먹은 음식이 무언가 하니 저녁은 엄마가 차려주어서 다 같이 닭게장을 먹었고, 그 이후로 아빠와 저 둘이서 시루떡을 먹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하여 2, 3일을 있었는데요. 엄마 또한 저희를 간호하신다고 집에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 주민인 아줌마를 만나셨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잠시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와 아빠는 먼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엄마는 집으로 들어오시며 별일이 다 있다며 화가 난 상태로 말씀하셨고, 거실에서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새로 이사 온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창백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거나 아이에게 계속 무언가를 시킨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 또한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지만 아주머니는 고함을 지르며 난 몰라라는 말만 계속하셨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저는 그 모자를 피해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얼마 뒤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주민이 그 아줌마 집을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당시 저희 동네 복도식 아파트는 여름이 되면,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엔 2006년쯤에는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터라 더위로 인해서 밤낮 구분 없이 대부분의 집들이 현관문을 열어두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충격받았다고 하는데요. 집안에서는 던져라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머니는 도대체 뭘 던지라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네에 고층에서 화분이나 무언가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며 경비실 안내방송이 잦았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어디서 누가 던졌는지 몰라서 잡질 못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현관문에서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는데, 집안에서는 구역질 냄새 같은 역겨운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소주병으로 보이는 물건을 쥐어주고 아이를 보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베란다에서 무언가를 하는 듯 보였고, 그냥 아이가 잘못해서 무언가를 훈육 중인 줄 알고, 아주머니는 일단 집을 나와서 다시 볼일을 보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1층 한쪽에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비 아저씨는 욕을 하며 누가 계속 이런 걸 던지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었고, 떨어진 소주병에 다칠 뻔했던 남자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다 합니다. 이후 아주머니는 경비 아저씨에게 아까 봤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해당 집에 찾아가서 사실을 따지러 가자 아주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난 몰라라며 이야기했고, 모르면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갔더니 집안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넘쳐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게 되어서 그런지 아주머니와 아이는 얼마 뒤부터 보이지 않았고,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주머니는 가족들을 도망다녀 지냈는데,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말이 있고, 아이는 다른 가족들이 보살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뉴스에서 난간에서 물건을 던졌다는 말이 들리면 당시 그 아이와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